네, 안녕하세요. KDI의 이광구입니다. 옆에는 저희 KDI의 저랑 같이 연구한 신승용 박사님입니다. 첫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가? 사실 그림 2를 보시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금부터 30년 후에 고갈되게 됩니다. 연금 개혁이 없다고 하면 30년 후에 이미 약속된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그때 가입자들이 보험료율을 35% 수준으로 내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보험료는 그때 가입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나 정부 그리고 연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금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이런 모수 개혁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 개혁 없이 보험료율을 20%로 올린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수 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세대의 기대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기대 수익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낸 보험료 그리고 그 보험료를 바탕으로 적립해서 이제 기금 운용 수익 이게 이제 자기가 받을 총 연금 급여 전체 규모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세대 간 형평성을 가장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상황에서 사실 장기적인 기대 수익비의 최고치는 1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1보다 더 받는다고 하면 사실 어떤 사람이 1보다 적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통 이제 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을 구분을 하면 보험료의 원리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적립식과 이제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부가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립기금을 쭉 쌓다가 이제 적립기금이 소진이 되면 부가식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 적립식입니다. 5페이지에 그림 3을 보시면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 보험료 운영 방식 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2배인 18%로 이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 경에는 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우리가 기대 수입이 1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기대 수익비 1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이제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이제 신연금의 연금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향후 기대 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연금에서 9%의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으로는 현재 약속된 급여의 3분의 2 정도뿐이 사실 지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약속된 40%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을 계산을 해보면 15.5%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그림 5에서 이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제 구연금과 신연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서 기대 수익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이제 2006년생부터는 1로 2006년생 이후 세대들은 사실 다 1로 쭉 수렴하도록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연금을 도입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구분을 하고 개혁 이전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서 연금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연금에서는 구연금 적립기금으로는 연금 급여를 다 충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이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이 2024년 현재 가치로 60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신연금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구연금의 미적립 재정 부족분을 일반 재정이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될 점은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 재정을 투입해야만 이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재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 연금 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진다라고 하면 일반 재정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260조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하에서 이제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의 확정 급여형 DB형에서 이제 확정 기여형 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DC형 중에서도 스웨덴의 NDC형이나 아니면 개인 계좌제 FDC형보다는 이제 코호트, 즉 이제 동일 연령군 계좌제 FDC형을 이제 제안을 하고요. 저희가 이름 붙인 거는 이제 CCDC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령별 계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77년생인데요. 77년생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다 77년생 가장 계좌에 적립되고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77년생의 기대 여명이 평균 이제 9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 77년생 중에 89세, 88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적립금을 91세, 92세에까지 이제 생존한 사람들의 연금 급여를 이제 사회적 연대에 따라 이제 이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연령별 계좌제 DC에서는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요새 이제 소득 대체율 50%까지 올리자라고 이제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 CCDC형에서는 사실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서 이런 소득 대체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의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